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C 데뷔특강 2월 첫 시험, 2020년 2월 첫 시험 데뷔특강 클릭하셨습니다.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뷔특강용 AC는 우리 헤비한 문항계수의 집결체 Part 3입니다. 제가 꼴에 찍은 영상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툴 혹은 지나간 YBM 인강 내에서 여러 샘플 강의들을 보시면 박혜원 강사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파트 2의 극강으로 집착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지만 파트 2는 사실 박혜원 토익 검색하시면 너무 많은 영상이 이미 존재하는 바 더 이상 중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 파트 3를 좀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문항수가 되게 많은 파트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파트 3 문항수 많기 때문에 영역이 적은 파트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 3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 방식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두고두고 재탕, 삼탕 재활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AC는 RC랑 다르게 적중률의 싸움이 아니라 듣는 귀의 효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의 영상을 보시든 박혜원 강의법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써먹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트 3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문항수로는 32번에서 70번까지를 잡아먹습니다. A씨가 1번에서 100번까지니까요. 더럽게 많은 포션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하나씩 세보면 38문제가 아니라 39문제입니다. 남녀 간의 대화의 컨셉을 갖고 있고요. 보통은 둘이서 대화합니다. 캐나다 오빠의 영국 언니가 대화할 수도 있고요. 산기슭 호주 오빠의 영국 언니가 말할 수도 있고 진짜 짜증나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3인의 대화라 그래서 남남여, 여여남이 갑자기 툭 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인의 대화 중에 3명 중에 1명은 힘이 약해. 그래갖고 대화를 막 하고 있으면 둘이서 막 대화를 신명하게 하면 한 명이 들어와서 내 말이 그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인의 대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남녀의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3개가 제공이 돼요. 이 남녀 간의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보기가 4개씩 딸립니다. 결국에 파트 1처럼 사진만 보는 파트는 아니고요. 파트 2처럼 책상만 째려보거나 벽을 응시하며 그냥 귀로 승부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파트 3, 4는 일단 눈과 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아주 바쁜 파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보기를 직독직해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해 동안 수업을 하면서 걸쳐오면서 저도 여러 방식의 강의를 재련도 해보고 이 방식이 안 먹히는군. 다른 것도 해보고 와 나 이거 하니까 수강생 안 와. 다른 것도 해보고 야 나 이렇게 하니까 A씨를 끝까지 못하네. 끝까지 못해.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을 때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출해내는 결론은 보기를 하나하나 미친 듯이 열심히 읽을수록 눈이 느린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ABCD 보기를 너무 강박을 갖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건 알고 있죠. 보기가 ABCD 4개가 있으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나머지 3개 보기는 확률상 이미 오답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정답이 아닌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물론. 그러나 4개 중에 애지중지 미친 듯이 끊어가면서 다 이해하고 번뇌하면서 읽으신 그것들 중에 정답은 꼴랑 하나라고요. 보기를 오답들이 바글바글 섞여 있는 보기를 미친 듯이 열심히 읽을수록 점점 더 헷갈려집니다. 실전적인 결과는 파트 3, 4에서 A가 정답이고 B가 오답이면 B의 오답으로 등장하는 보기의 단어는 한 번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중구난방으로 미친 듯이 섞어서 들려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맞는 걸 골라야 하는데 A, B, C, D가 다 내가 열심히 읽을수록 들리자마자 움찔움찔 하는 거야. 막 딸깍딸깍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너무 열심히 읽을수록 안 좋습니다. 오히려. 문제 하나에 미련을 오래 가질수록 틀릴 확률이 높다. 이건 뭐냐면요. 32에서 34번을 내가 시험장에 가서 듣고 있어요. 33번이 이제 나오기 전에 32번이 먼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 근데 32번을 듣고 또 듣고 대화를 또 듣고 죽어라 듣고 듣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근데 밑에 33번, 34번이 남았거든. 나 근데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특정 문제에서 5초 넘게 노안이 오시면 틀렸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답의 포션도 바뀌기 때문에요. 정답의 타이밍을 한 문제에서 20초 넘게 잡아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왔고 내가 틀렸을 거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게 사람 심리죠. 훅 깎일 것 같잖아, 무서워서. 그래서 밑에 문제를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기를 부리면
하나 틀릴 거, 3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 같은 느낌이 오면 불현듯한 그 막연한 느낌이 현실이 될 것 같다면 빠르게 그 문제를 포기하고 남은 문제를 우리가 주워 담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 호주 오빠 발음 싫어하죠? 영국 발음만 200세트 공부, 호주 발음만 300세트 공부, 중무장하면 호주 발음은 소름 끼치게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미국 언니 발음도 틀리는 경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유 나는 발음을 못 들어. 아니요. 패러프레이즈가 안 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패러프레이즈는 신이죠. 특히 LC Part 3, 4에서는 단어 뾰로롱입니다. 단어 교체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대화에서 call,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보기에 call이 그대로 복붙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하겠다라는 의미가 전화하는 거니까 call을 갖다가 contact로 바꿔서 뾰로롱질 이런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게 특정 어휘를 들었을 때 그걸 발음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딸깍 이 머릿속에 오면서 아 얘랑 퉁 비슷한 말이야. 이걸 골라내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애들오다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발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프레이즈 때문에 오는 노안 현상 이럴 확률도 매우 높고요. 화자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하면서 저랑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특정 대화 중에서 어떤 하나의 문장에 굉장히 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얘 이런 말 한 거 기억나? 얘 이런 말 할 때 그때 얘가 어떤 속내였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이 위 아래에 있는 일반 문제 2개가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Part 3 전략, 대화가 종료했는데도 특정 문제에 고민이 시작되면 틀렸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야. 계속 뺑뺑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성우가 문제를 읽어줄 때는 그 다음 세 문제를 읽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대화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답 찾는 게 아니고요. 대화가 종료됐음을 알리는 걸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에서 34번 대화가 끝나면 성우 오빠가 number 32 이렇게 읽어줘요. 그때 답 맞추면 망해요. 뒤에 35에서 7번 읽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유추가 완벽히 되는 문제는 몇 개 없다. 이거는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LC 못하니까 됐어. 내용 파. 스크립트 봐. 이렇게 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완벽히 읽어. 자, 중간 문제 읽은 걸 통해서 첫 번째 문제 유추해보자. 자,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문제 유추해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유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극소수입니다.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찍어서 이거 안 들어도 어딘지 알겠다. 예를 들어서 보기 A, 객실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 보기 B, 룸 서비스가 별로다. 보기 C, 라운지가 너무 허름하다. 보기 D, 스파 시설을 회원인데 이용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제. 중간 문제 보기가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문제 여기 어디야? 라고 유추를 시켰을 때 보기 A 시장, 보기 B 호텔, 보기 C 식료품점 이러면 호텔로 찍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에 모든 MP3를 듣기도 전부터 39문제에 달하는 Part 3의 문제를 유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TS에서 문제를 미국 ETS와 한국 ETS 문제를 뺄 때 설마 LC Listening Comprehension 파트인데 읽어서 다 원하는 풀 수 있게끔 뺀다면 그게 과연 LC 실력을 평가한 걸까요? 그렇게는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에 유추의 실력을 글리시는 것보다는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하시는 것이 5만 배 낫습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습관적으로 하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call, contact 이런 식으로요. 보기는 어차피 답 아닌 거 3개가 바글바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질문을 더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더 좋고요. 보기는 중요 부분 위주로 짤뚱하게 읽어가면서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췌한 책은 최신책으로서 ETS 기출문제집 천재 2, 제2 버전의 천재에 있는 문제를 랜덤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현재 유료 강의로 촬영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자, 59에서 61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랜덤 발췌해 봤고요. 남녀 간의 대화 Part 3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59에서 61번이 대화가 들릴 때 그때 가서 듣는 동시 통역적 번뇌는 굉장한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59에서 61번을 56에서 58번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성우가 문제를 하나씩 읽어주는 그 텀에 미친 듯이 읽어 제껴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앞에스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 화면을 지금 정지하시고 한 문제당 5초에서 한 7, 8초 내외로 야박하고 짧고 스피디하게, 실제 시험은 5만 년째 읽을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전체 문제를 다 합해서 15에서 20초 내로 짧게 준비하고 양심상 시간이 갔다 싶으면 화면 재생을 눌러 mp3를 같이 저랑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저는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틉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중지하시고 15초에서 20초 내로 빠르게 준비하시고 재생을 누르세요.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o you know Bob, the new hire? Well, he submitted his first quarterly sales report yesterday. I just finished analyzing it, and it looks like the electronic items, especially laptops, are underperforming in our Region 1 stores. That doesn't sound good. No, but the report concluded that the company should still focus on selling electronics because the profit margin on these items is a lot higher. That makes sense. I think Bob should do a presentation for the sales department about his report. He's never done that before. I could present the report. No, it's a good experience for a new employee. I'll organize a meeting with the sales department next week. Number 59.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성우가 문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제 와서 문제를 맞추고 있다거나 혹은 특정 문제에 굉장히 필에 심취하여 이 문제를 계속 디립다 읽고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한다고 해서 내 집에서 이미 가출해버린 A씨 정보가 다시 꼬로로롱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며, 읽는다고 해서 의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걸 감안, 성우가 문제를 읽기 전에 세 문제의 마킹은 끝나야만 할 것이고, 마킹이 끝나지 않았다면 빠르게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62에서 4번을 파이팅 넘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답 나오는 타이밍을 한번 빼볼게요. 저도 실제 시험을 생각하고 들은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마킹을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저랑 똑같은 타이밍에 나오는지 보죠. Do you know Bob, the new hire? Well, he submitted his first quarterly sales report yesterday. I just finished analyzing it, and it looks like the electronic items, especially laptops, are underperforming in our Region 1 stores. That doesn't sound good. No, but the report concluded that the company should still focus on selling electronics because the profit margin on these items is a lot higher. That makes sense. I think Bob should do a presentation for the sales department about his report. He's never done that before. I could present the report. No, it's a good experience for a new employee. I'll organize a meeting with the sales department next week. 마킹을 순간 헷갈렸는데 A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맞춘 타이밍이 AAC입니다. AAC. 근데 저는 대화가 종료된과 동시에 제 마킹도 끝났습니다. 실제 스크립트는 이겁니다. 다 외울까요? Do you know Bob, the new hire? Well, he submitted his first quarterly sales report yesterday. 다시 들을까요? 이걸 일일이 끊어가면서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Station. Do you know Bob, the new hire? Do you know Bob, the new hire? 새로운 신입사원 Bob 알아? Well, he submitted his first quarterly sales report yesterday. 잠깐만. Quarterly sales report. 발음 잘 안 들으니까 다시. Quarterly sales report Quarterly 분기별 판매 보고서. 분기별 판매 보고서. 분기별 판매 보고서. yesterday. I just finished analyzing it. 저는 이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언제 다 공부해요? A씨의 전반적인 실력을 늘리고 싶어하는 가장 안전한 대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앞자리가 8이나 7이 아니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나도 한번 태어나서 토익 점수 빨리 끝내고 빨리 때려치자. 근데 높은 점수 해야지 나중에 더 안 따지. 만약에 이런 의도가 있으신데 공부 시간은 하루에 15시간이 아니시라면 현실적인 고민과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제대로 한 사람인가 라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를 완벽히 하신 분이 아니신데 완벽하게 영어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머리털이 우리가 몇 개 안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치수가 올라가죠. 하나하나 완벽히 이해한다기보다 정답을 맞추는 타이밍과 정답의 힌트가 어디에서 매복됐는가를 맞춰내는 그 딸깍 순간 오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ABCD 보기를 보고요. ABCD 보기가 마침표 있는 문장 보기로 끝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미리. 마침표로 있는 문장 보기 치고는 그렇게 긴 문장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가 다 다르죠. 어는 주어가 아니니까요. 주어가 다 다를 때는 사실 주어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구별은 되긴 해요. 예를 들어 product, 제품 얘기인지 position, 어떤 직급이나 일자리 얘기인지 proposal, 제안서 얘기인지 supervisor, 어떤 감독이나 상사, 관리자의 얘기인지. 그렇지만 저는 이거보다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남자가 얘기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적어도 이 문제는 여자가 얘기해야 되고요. 여자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우중충한 문제점의 힌트의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사실 원래 문장 보기는요. 문장이 엄청 길게 나와도요. 제일 앞에 주어와 제일 끝에 어휘, 그 어휘들끼리 중에 구리지만 않은 게 있으면 정답될 확률도 매우 높고 생각보다 완벽히 읽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니에요. 물론 완벽히 읽으면 제일 좋죠. 제품이 not selling well, 잘 안 팔려. 일자리가 지금 하나 비어 있어, vacant. 프로포설이 수락이 안 돼서 안 받아들여져. 슈퍼바이저가 바쁘셔. 이렇게 해도 잘해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읽을 시간이 별로 없을 건 아실 겁니다. 결국에 문장은 습관적으로 주어와 끝어휘의 어느 한 개연성 중에서도 뭔가 번역이 완벽히 안 되더라도 의미가 딸깍 걸리는 부분에서 정답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I just finished analyzing it, and it looks like the electronic items, 일렉트로닉 아이템들 있지? especially laptops, 특히나 랩탑 있지 우리 전자제품 중에서도 랩탑, 노트북 같은 거. are underperforming in our Region 1 stores. 우리 리전 하나 가게 매장, 리전 1 스토어스 매장들에서 리전 1 매장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전 1 매장들에서 특히나 underperforming해. 뭐가? 랩탑이. 그럼 랩탑이 underperform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매출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팔이 날리고 잘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랩탑이 사람은 아니죠. 그럼 랩탑을 한 단어로 바꿔치기 해보세요. 주어로. 그럼 뭐예요? 사람은 아니니까 슈퍼바이저를 탈락. 랩탑을 제안서라고 할 수 없으니까 탈락. 랩탑이 부장님, 과장님, 일자리도 아니니까 탈락. 대충 퉁 쳐서 얘기하면 랩탑은 뭐예요? 상품에 들어가죠. 그리고 underperforming 이라는 발음이 어렵다기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underperform 많이 사용하시나요? 잘 사용하나죠. 근데 not selling well, 잘 안 팔린다. 어째? 그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무라일체예요. 교육에 이런 걸 paraphrase라 그래요. 이거 기출입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교육에 underperform 듣고 나서 알았어. 랩탑 듣고 나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도 발음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발음만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발음 못 들어서 틀린 거 아니잖아. 프로덕트 발음 한 적도 없어. 랩탑을 퉁치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그래. paraphrase. 결국에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Are underperforming in our Region 1 stores. 자, 여기서 정답 나오고요. 자, 이제 중간 문제. 여자가 또 얘기해요. 그렇지만 남녀 간의 대화의 인트로덕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 자체에서 정답이 뾰로롱 나오고 여자가 저 말을 뱉어내겠지만 의도 파악 문제는 기본적으로 바로 앞에와 바로 뒤에 중에 어디든 힌트는 따닥따닥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 문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들리고 나서 대비하시면 늦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미리 내려가서 대비를 하셔서 힌트를 잡아와야만 합니다. ABCD 보기 보면 투부정사 세팅이 되어 있고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concern, 우중충한 걱정과 우려, help, 도움, decision, 결정, praise, 대박적인 칭찬 이렇게 되죠. 이 다운편의 문장 He's never done that before 이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이 언니의 의미와 뉘앙스를 뾰로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도록 하죠. Doesn't sound good. No, but the report concluded that the company should still focus on selling electronics because the profit margin on these items is a lot higher. That makes sense. I think Bob should do a presentation for the sales department about his report. 여기서 오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밥이 아무래도 이거 프레젠테이션 해봐야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언니가 He's never done that before. 밥을 하라고? 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름 끼치는 연기와 함께 망설이더니 I could present the report. 내가 프레젠트하는 게 낫지 않아? 걔 해본 적도 없는 애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얘는 칭찬의 의도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decision, 결정을 승인하는 느낌이 아니라 딴지를 걸면서 야 걔는 해본 적도 없는 애인데 우려를 표출한 거죠. 그런데 express concern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그게 그냥 그 뉘앙스지. 그래서 이런 뾰로롱을 의도 파악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의도 파악 문제는 여러분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순간의 문장을 듣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바쁘고 이 문장을 들었을 때 ABCD를 재해석한다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을 때는 미친 듯한 감점보다 맞추면 기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편에 있는 문장을 듣고 너무 오래 걸리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위험해져요. 남자가 그 다음에 뭐 할지 들어보세요. No, it's a good experience for a new employee. I'll organize a meeting with 들었어요? 뭐 하겠대요? organize a meeting with Organize a meeting. 내가 그럼 미팅을 좀 준비해볼게, 기획해볼게. Organize a meeting, schedule a meeting. 이 정도면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는 거지. 갑자기 자기가 보고서 쓰고 면접 실시하고 광고 게재하고 뭔 말이야. 완벽히 해석이 안 됐어도 미팅 보고 일단 우리가 흥분되고 organize는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니까 schedule 일정 잡는 거랑 비슷하거든. 퉁치기가 되거든. 이런 걸 paraphras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paraphrase가 빠르신 분들이 결국에 정답 타이밍도 잘 잡죠. paraphrase 정리하실 때 이걸 다 받아 적을 필요가 뭐에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를 따로 준비하시고 저처럼 끊어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items, laptops, products. underperform, not sell well 이런 식으로요. 정리하고요. 이런 문제도 organize, schedule 이렇게 정리하시고 본인만의 수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뇌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해요. 발음보다는 스펠링보다는 의미에 우리가 좀 더 흥분되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조금씩 뇌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걸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의도 파악 문제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할애하시면 밑에 문제가 위험하다가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들어볼게요. 65에서 67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들어볼 거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시각정보 연계형이라 그러고요. 실제 팔3에서는 끝에 쪽에 한 두세 개 나와요. Look at the graphic 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문제만 표를 활용하게 되고 나머지 문제는 그대로 듣게 돼. 일단 여러분 아까처럼 우리는 현실성 있게 15에서 20초 사이로 야박하게만 화면을 정지하고 준비한 후에 재생을 눌러보세요.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Joe's Pizza House.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i, Joe. It's Vanessa. I'm on Mill Street by the bus stop right now. I'm almost finished delivering the food orders, but this last one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No address. Is there a name? It's Dan Smith. Okay, let me look that up. The Smith order needs to be delivered to the Hazelton apartment building, apartment 12. Oh, yes, on Durham Road, directly across from the park. Thanks. Number 65. Who most likely 오빠가 문제 읽고 있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정답에 자꾸 아우 잠깐만 좀 이럴 때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덕지덕지 표와 함께 나올 68에서 70번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정답 나온 타이밍 한번 찍어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Joe's Pizza House.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i, Joe. It's Vanessa. I'm on Mill Street by the bus stop right now. I'm almost finished delivering the food orders, but this last one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No address. Is there a name? It's Dan Smith. Okay, let me look that up. The Smith order needs to be delivered to the Hazelton apartment building, apartment 12. Oh, yes, on Durham Road, directly across from the park. Thanks. Number 65. Who most likely 여자가 누굴 거냐가 아니라 여자가 누굴 것 같아. 추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문제를요. 발음이 똑같이 들리는 문제도 있지만 뭔가 구리구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은 좀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해 보면 Joe's Pizza House.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피자집이에요. 뭘 주문할 거예요? 이랬더니 Hi, Joe. It's Vanessa. 아는 사이인가 봐. 안녕하세요. 저 바네스인데요. 이러더니 갑자기 피자는 안 먹고 I'm on Mill Street by the bus stop right now. 저 지금요. 밀스트리트에 있어요. 길바닥에 계신데요. 길바닥에. 근데 by the bus stop 이런 것처럼 by가 장소를 끌면 그 장소 옆에 근처에란 뜻이지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저 지금 버스 정류장 근처 밀스트리트에 제가 지금 나와 있거든. I'm almost finished delivering the food orders. 들었어요? 푸드 오더를 뭐 하고 있대요? Almost finished delivering the food orders. But delivering. 이렇게 빠른 발음은 너무 500번째 딸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우 발음 한번 속도 비슷하게 따라하게. delivering 이렇게. 그럼 deliver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길바닥에서 delivery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한가운데 운전 중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지 된다면 건물 관리자, repair하는 기술자, postal worker 이러면은 최소 package 이런 식의 단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포스털 워커는 우체국 같은 데서 일하시는 우체부 약간 이러신 분이거나 약간 뭔가 이런 소포를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소포를 보내시는 분이면 이게 피자집이잖아. 근데 피자를 우체국에다 보내면 이제 피자 상에서 도착하고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어. 그래서 delivery driver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추가 들어갔지만 deliver 발음은 그대로 들어간 거죠.
자, 이제 한 문제가 맞추기 무섭게 빠르게 뒷문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첫 번째 문제도 여자 관련 문제였는데 중간 문제마저도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이 아직 안 끝났다면 거기서 짜자작 붙여서 나올 수 있는 거지 문제별 간격에 일정할 수 없어요. 마침표 있는 문장 보기니까 소포, 데미지, 비클, 안 돼. 운전이 안 돼. residence, 집에 없어. 주민들이 집에 없어. information, 정보가 missing 됐다는 건 그리운 게 아니라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앞뒤 쪽으로 너무 완벽한 번역보다도 빠르게 문장에서 앞뒤 쪽으로 먼저 힌트를 잡으시고 This last one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저거 봐. 바로 뒤에 얘기하잖아. 자기가 드라이버를 느낌 딱 풍기자마자 Almost finished delivering the food orders, but this last one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근데 이 마지막 order last one, it is last one. 이 마지막 거는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주소가 없어, 주소가요. Delivering the food orders, but this last one doesn't have an address on it. 여기 지금 스크립트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last one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거 주문은 주소가 안 써져 있어요. 어디로 보내란 얘기예요. 약간 이렇게 되죠. 그게 주소가 안 써져 있어. 제일 비슷한 게 사람 얘기도 차 얘기도 소포 자체 얘기도 아니고 정보가 빠져 있는 거죠. paraphrasing, 퉁치기 기법 또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서 딸깍이 안 오시고 맞추시면 paraphrasing 잘한 겁니다. 그러면 노트에 따로 정리합니다. 뭔가 address가 안 써져 있어? 그럼 정보가 빠져 있어. 이런 상위 개념으로 두루뭉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 맞추고 나면 이제 시각 정보가 있잖아요. 빌딩 1, 2, 3, 4번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딴 거 듣는 거 의미 없다? 시각정보 연계형은 그냥 귀로 들려주기가 아니라 ABCD 보기를 그냥 떡밥으로 우리가 다른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영어 단어 갖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교육에 ABCD 보기에 빌딩 2번이 만약에 귀에 들렸어요. 오답일 확률이 더럽게 높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그 시각정보 연계형은 보기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미리 이렇게 찜을 해놓는 거예요. 버스 정장, 밀 스트리트, 더햄 로드, 시티 파크 이렇게요. 자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그 부분을. 이 단어들을 활용해야 되거든. 근데 들어보면 The Smith order needs to be delivered to the Hazelton apartment building, apartment 12. apartment 12 있지도 않아. 눈에. 근데 Oh, yes, on Durham Road. 아, 예, 더람 로드에 있는 거요. 그럼 빌딩 4번, 3번이 다 되죠. 더람 로드의 길에 있는 거는 이쪽은 이미 틀린 거지. 근데 좀 더 들어보니까 Directly across from the park. directly across from the park. 그러면 공원하고 바로 맞은편이 되니까 얘죠. 빌딩 4번. 빌딩 3번은 너무 사선이니까 across from 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애초에 시각 정보는 보기와 다른 단어가 있는 표일 경우에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만 써져 있는 건 모를까. 다른 단어들도 써져 있으면 다른 단어를 먼저 찜해 놓으시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에 68에서 70번 다른 거 한번 들어볼 건데요. 어떤 게 시각 정보예요? Look at the graphic. 찾으면 이거죠. 근데 질문은 똑바로 읽어요. What is the status of the woman's flight? 여자 비행편의 어떤 상태인가 지금. status라고 하는 단어가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안 읽어줘도요. status를 뭔 뜻인지 몰랐어도 여자 비행기 자체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건 감을 잡아야 되고요. ABCD 지금 몇 분 늦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제 시간에 왔다거나 어디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요거 중에 맞추라고 요거. 이렇게 미리 찜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건 미리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문제 2개만 10초 정도로 짧게 준비하시고 재생 누르세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departure board. Hi, Mario. I'm calling with some bad news. My flight was supposed to leave for Madrid at 11 o'clock, but it's been delayed. Oh no. I was expecting you to be here in time to meet with a potential client. You're supposed to be presenting the new fabrics our company is making this year. Well, the delay's less than an hour, so I still might get there in time. Maybe, but I'm going to reschedule for tomorrow morning. The potential client is a clothing designer, and we could bring in a lot of money if she agrees to buy our fabrics for use in her spring line. Number 68. 이 오빠는 왜 토익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것인가? 이 호주 오빠. 응? 그 전에 일했던 호주 오빠 어디 갔는가? 나는 그때 그 이전에 호주 오빠도 정말 별로였어. 한국인이 나지만 너무 듣기 싫었지. 근데 그 오빠는 왜 요즘 영역이 별로 없어? 이 오빠 왜 이렇게 열일하시는 거야? 이 오빠 별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별로여도 제가 토익 시험 때려칠 거 아니면 전 이 오빠의 발음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오빠 실제 시험에 나오십니다. 어쨌든 정답을 맞춰보죠. 자, 저랑 정답 나오는 타이밍 확인해 볼까? Hi, Mario. I'm calling with some bad news. My flight was supposed to leave for Madrid at 11 o'clock, but it's been delayed. Oh no. I was expecting you to be here in time to meet with a potential client. You're supposed to be presenting the new fabrics our company is making this year. Well, the delay's less than an hour, so I still might get there in time. Maybe, but I'm going to reschedule for tomorrow morning.
The potential client is a clothing designer, and we could bring in a lot of money if she agrees to buy our fabrics for use. 정말 저렇게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경이로움.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메리칸 언니가 아주 이쁜 언니가 천천히 말하는 상대적 뒤에 효과가 있는 우리 언니가 말씀하신 건 이 부분이 아니라 Madrid를 얘기하셨고 11시 얘기했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답이지. 옆 정보를 활용할 건데 이걸 다 얘기했으면 이거는 곧 죽어도 이 언니 비행기는 55분 지연입니다. 맞추고 바로 넘어갑니다. 질문은 똑바로 읽죠? 남녀 중에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어서 이래. 와, 호주 오빠. 대단한 호주 오빠. 들어보세요. My flight was supposed to leave for 이 언니의 말을 지나가고 호주 오빠. Oh no. I was expecting you to be here in time to meet with a potential client. You're supposed to be presenting the new fabrics out. 근데 이렇게 끊어주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사실. You're supposed to be presenting the new fabrics out. New fabric samples. New fabric. 패브릭만 50번째, 5조 5억 번째, 꿈에도 패브릭 나올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시험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패브릭이라고 하는 경박하고 빠른 발음 한번 따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You're supposed to be presenting the new fabrics our company is making this year. 들었어요? New fabrics our company is making this year. 이렇게 얘기했는데 making이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다른 말로 제조하는 거고 뾰로롱 fabric manufacturer 이렇게 됩니다. 여행 대행사, 옷가게, 신문 출판 뭐야? 제 표현 정리하면 어떻게 돼? paraphrase, make, manufacture. 이것도 정리해야지. fabric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답을 하는 것보다 manufacture하고 make가 비슷하구나. 마지막 문제도 또 저런다. 또 호주 오빠가 얘기한다. 호주 오빠가 what does the man say he's going to do? 남자 뭐 할 건지를 물어봤는데 뒤에 들어보죠. Maybe, but I'm going to reschedule for tomorrow morning. 들었어요? Maybe, but I'm going to reschedule for tomorrow morning. 근데 내일로 일정 바꾸려고. 결국에 뭘 개설한다, 뭘 연장한다, 뭘 검토한다 보다는 일단 바꾸는 거죠. reschedule, change time이 되는 거죠. reschedule이 일정을 조정하는 거니까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누군가 뒤에 사람 얘기를 해요. The potential client is a clothing designer. potential client가 디자이너거든. 어쨌든 클라이언트하고 만날 시간을 바꾸는 거겠죠. 결국에 그게 의미상 내링이 된 거지만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동사 원형 시작 보기는 어차피 끄더위와 동사 원형만 잘 연결하면 거의 정답이 돼요. 패러프레이즈 정리는 수시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실력이 빵빵하게 늘어요. 자, 이제 2개만 더 들어볼 거고요. 별다른 힌트 없이 스탑하시고 준비가 되면 바로 재생 눌러보세요.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the loading dock entrance is only for warehouse employees. Visitors are supposed to use the front entrance. Oh, sorry, I'm here to see Mr. Suzuki. I'm a writer for the e-commerce Business Weekly. I'm writing a report about your company's order fulfillment process. Right, we're expecting you. Please go to the security desk at the front entrance. You'll have to show your press credentials to get a visitor ID. I'll meet you there in a few minutes and take you to Mr. Suzuki's office. Number 4. 실제로 저렇게 빨리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호주 오빠 맞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앞에 피스. 근데 이 오빠도 약간 호주스러운데? 그러네? 정말 짜증나. 같은 인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답 나오는 타이밍 확인해야지. 근데 man apologize. 잘못한 게 있구만. 오빠가 왜 사과해? 발음 갖고 사과하진 않을 건데 그지? 근데 ABC가 마침표 있는데 주어 똑같은 거 봐. 응? 칼각으로 똑같잖아. 원래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랑 끄더위 같이 보면 되는데요. 주어가 다 똑같으면 wrong entrance, appointment, identification, 신원, 신분증, order number, 주문번호 이런 식으로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쪽에서 차이점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 나오는 거 확인. Excuse me, the loading dock entrance is only for warehouse employees. Visitors are supposed to use the front entrance. Oh, sorry, I'm here to see Mr. Suzuki. I'm a writer for the e-commerce Business Weekly. I'm writing a report about your company's order fulfillment process. Right, we're expecting you. Please go to the security desk at the front entrance. You'll have to show your press. 됐어요. 다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빠른데 지금 천천히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언니가 처음서부터 약간 화난 듯이 얘기했어요. Excuse me, the loading dock entrance is only for warehouse employees. 죄송한데요. 거기 들어가시는 데가 하역장처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로딩닥 쪽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쪽 엔트런스는 직원들만 이용하시는 건데 물류센터 창고 직원들만 왜 글로 들어가세요? Visitors are supposed to use the front entrance. 방문객은 앞문으로 들어가셔야죠. 우리가 2번 들은 단어가 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에서 2번 들은 단어가 엔트런스 말고 뭐가 있어.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답을 하시는 것보다 Oh, sorry, I'm
sorry라고 sorry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사과를 왜 했는지 알게 되지. 질문에 apologize가 sorry를 담아냈지.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정답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A로. paraphrase 정리하면 entrance는 바뀐 게 없지만 apologize하고 sorry도 정리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남자 직업 누군지 맞춰보죠. Here to see Mr. Suzuki. I'm a writer for 들었어요? the e-commerce business weekly. I'm writing a report about 들었어요? 계속 쓰느라 볼일을 못 봐요. I'm a writer. 근데 호주 오빠가 말이 빠르다기보다 호주 오빠는 알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writer 이게 아니라 writer 이렇게 돼버려요. I'm a writer for the 무슨 weekly. 근데 weekly, monthly, daily 이런 게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주기 표현을 만드는 것보다 잡지, 신문에 정기 출간물의 이름일 때 진짜 많이 써요. 교육에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이거나 기사 쓰는 사람이면 뭐라 해요? 그래요? 기자, journalist. 교육에 paraphrase가 안 돼서 딸깍이 안 해서 틀린 거야. writing, writer. 호주 오빠 발음만 갖고 문제를 하기에는 write 발음이 두 번 중에 두 번 다 못 들린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미약하게 들었는데 내가 딸깍이 안 됐다. 그럼 paraphrasing 안 된 거야. 기술자, 전기기술자, electrician, security guard, 경비원 같은 분, delivery driver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뭘 하라고 지시했는가? 잘 들려. We're expecting you. Please go to the security desk at Please go to the security desk. security desk 가세요. Please go to the security desk. Part 3, 4는 질문의 끄더위가 곧 정답을 만들어내는 타이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좀 더 꼼꼼하게 읽으시는 걸 습관으로 하지만 질문의 끝쪽 어휘는 습관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줄 그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go하고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들리든 정답이 B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안 들리거나 해석이 안 되는 이거 자격 증명인가요? 뭐 이런 거 검색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일단 딱 맞는 걸 정답으로 빼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볼 거고요. 힌트 없이 여러분이 스탑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런 문제 보이죠? 의도 파악 문제. 요거도 물론 가산점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연습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15초에서 20초 내로 준비하고 제작 누르세요.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Janet, what a long day. We've had so many customers. The new Techno computer tablet sure is selling well, isn't it? We've already sold out. We purchased 200 of them. I thought we'd be overstocked. This is great for business. Yeah, they really are popular. I wonder why so many people are buying this tablet. I think it's because of all the good reviews on the internet. Most of the reviews gave the tablet 5 stars out of 5. Number 47.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투부정사 보기는 일단 완벽히 못 읽어도 끝쪽 잡아놓은 거고요. Number 48. Why does the woman say, We've already sold out. 대충 끝에 쪽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끝쪽 잡은 거예요. 온라인 리뷰, 그 다음에 평생 워런티, 그 다음에 유명인들, 공인들, 유명인들 광고, low price,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해도 뭐 틀릴 거 아닙니다. 그쪽이라도 먼저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끝에 popular의 정답에 힌트가 들리기 전에 여자가 말을 하겠지만 결국에 popular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주변에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답 나오는 타이밍 확인해 볼까? Hey, Janet, what a long day. We've had so many customers. The new Techno computer tablet sure is selling well, isn't it? We've already sold out. We purchased 200 of them. I thought we'd be overstocked. This is great for business. Yeah, they really are popular. I wonder why so many people are buying this tablet. I think it's because of all the good reviews on the internet. Most of the reviews gave the 끝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의도 파악 문제는 요 문장 듣고 나서 여기서만 힌트 줍줍 하시면 안 돼요. 요 앞에서부터 먼저 뉘앙스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간 문제에 의도 파악 문제 껴있을수록 오히려 첫 번째 문제를 빠르게 해석 질주가 필요한데 Hey, Janet, what a long day. We've had so many customers. 야, 손님 진짜 많다. 그러더니 그 뒤에 The new Techno computer tablet sure is selling well, isn't it? 야, 우리 컴퓨터 태블릿 새로 나온 제품 진짜 잘 팔리지 않냐? 그지 않냐?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잘 팔리는데 팔리는 건데 다른 걸로 컴퓨터 태블릿이 누가 가구야? 응? 컴퓨터 태블릿이 뭔 광고회사야? 어? 그걸 잘 selling, 팔린다는 건 제조하는 조립 공장 아니지. 팔아야지. 일단 팔아제 껴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 태블릿을 크게 얘기한 게 electronics가 되면서 정답 B로 가잖아요. 이거 맞추기가 무섭게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야. We've already sold out. We've already sold out. 연기까지 하시면서 막 한박 웃음을 여기다 담아내시면서 다 팔렸어 지금 뭐 이런 거지. 근데 그 앞에서 야 진짜 잘 팔리지 않냐? 그지 않냐? Isn't it?
don't you? 이런 식으로 문장 뒤에 살짝 붙이는 꼬리 구문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부가의문문은 동의를 유발하거나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명탐정 삐리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다 팔려 세상 다 내주냐? 이게 걱정은 아니지. 이게 요청은 아니지. 이게 도우미도 아니지. 우중충하잖아. 결국에 정답은 agreement. 남자 말에 맞장구 치는 거지. 아 진짜 대박적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쪽에서 popular. 얘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오빠가 popular. This is great for business. Yeah, they really are popular. 진짜 popular하다. 이제 정답 슬슬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because of all the good reviews on the internet. All the good reviews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review. 인터넷 뾰로롱. 온라인. 온라인하고 인터넷 또 정리하고 이런 게 페프입니다. 결국에 패러프레이즈가 안 되면 눈이 느리지. 그냥 박혜원 추천입니다. 근데 이걸 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어휘들끼리만 딱딱딱 정리하신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거를 따로 노트에 정리하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읽으시는 것도 좋고요. Out of town. 출장 간 거예요. 외부 나가 있는 거. Get in touch. 만지는 게 아니고 연락하는 거예요. Call. Follow up with. Have a look. Take a look at. 이런 식의 표현은 follow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뜻도 있어요. 후속 조치 라인업도. 근데 후속 조치 느낌도 있지만 계속 확인하다. 들여다보다. 살펴보다. 곧 이런 애들은 확인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Show around. 제가 여기를 show around 해드릴게요. 그럼 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give 이거 해주는 거다. Show how to.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시연해 주는 거기도 하고 Show how to.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말로 이거를 주는 거다. 매니저는 상사 오빠랑 똑같지. 자, 단어를 한 번씩 바꿔보죠. Out of town. 출장 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be away on business. 일하려고 나가 있는 거 혹은 be unavailable.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일하지 않는 상태. 딴 데 나가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Mr. Kim is out of town. Mr. Kim is unavailable now.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Get in touch, call, contact. 똑같은 거예요. 뾰로롱이지. Follow up, have a look, take a look at. check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딸깍 해줘야 돼요. I will show you around the building. I will give you a tou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어를 듣고만 맞추면 이미 센스가 떨어지는 거야. I will show you how to do it.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는 건 하나말로 시연하는 거니까 demonstrate. 근데 동사가 이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는 건 지침을 주는 거니까 instructions, give instructions. 그리고 manager, supervisor. 너무 많이 나와요. 매니저랑 슈퍼바이저는. 자, 이거 한번 해봐. 스노우스톰, 레인보, 폭풍을 몰아치고 막 폭우 내리고 난리 났다. 그럼 이런 거는 좋은 날씨야, 구린 날씨야. 구린 날씨지. 근데 구린 날씨인데 bad weather도 되지만 이런 weather, 악천후. 자, 그럼 Friday 이걸 어떻게 바꿀까? 금요일이니까 다른 말로는 주 중에서는 주말이 아닌 주 중에서는 끝자락이지. 주 중에 마지막 날. locate, 동사할 때 위치시키다만 되는 게 아니라 찾다라는 뜻이 있어. 찾다. 찾다 하면 떠오르는 다른 동사 생각해보고 register, 등록하는 거니까 신청하는 거기도 하지. 등록 신청을 한번 생각해보고 coffee snacks, 간단한 간식이지. 저거 먹고 배가 불러? 1시간 있다가 또 순댓국 먹고 이러지. 교육에 이런 거는 간단한 다과, 간단한 간식. call off, 전화해서 꺼. 이게 아니라 call off는 뾰로롱으로 취소하다지. 그럼 취소하다 하면 떠오르는 동사가 있을 거고 express, 동사로서 뭔가를 표출하다 말고요. express가 형용사로 express delivery. 그러면 급송 배송 알죠? 그때. inclement weather, 악천후. Friday면 주중에선 끝날이니까 end of the week. 그죠? locate, find. 여기는 안 썼지만 look for도 동의어 되고 register, sign up, enroll 이런 거 동의어 될 수 있고 coffee, snacks는 refreshments 될 수 있고 call off, cancel이죠. 취소하는 거. express는 다른 말로 faster, 좀 더 빨라지는 배송이나 expedite가 빨리 하는 거다 보니까 급송 배송. 이런 식의 뾰로롱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거는 상위 개념 어휘라 그래서 하나의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냥 얘들은 뭉뚱그린 두루뭉술러라 그럴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오답보다는 정답 확률이 어느 정도는 안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100% 정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단어가 동의어가 되죠. 예를 들어서 item, merchandise, product 뭐예요? 상품. 노트북도 상품이 될 수 있고, 그죠? 음료수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사람 아닌 파는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equipment, device, electronics, 전자제품, 어떤 가전제품, 장비 이런 거죠. 여기 컴퓨터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빔 프로젝터 이런 것도 이런 거로 받아칠 수 있는 거지. 테이블, 식탁,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꺼번에 뭐라 그래? furniture. 보고서, 이력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장, 무슨 유형, 양식들은 전부 다 문서들은 싹 다 뭘로 document.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뭐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위 개념에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어로 잘 들어가는 paraphrasing용 전용 어휘들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본인이 했을 때 paraphrase 되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 듣는 LC 능력이 발음보다도 의미로 빠르게 딸깍딸깍이 오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하나 다 끊어서 발음에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단어 정리 같이 해주시면서 듣는 게 훨씬 좋은 파트가 파트 3고요. 이런 걸로 그대로 가는데 혼자 얘기하는 게 파트 4입니다. 결국에 3, 4는 페프 정리를 양치기로 여러 mp3를 듣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시고 영 안 들리는 발음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두 번 정도 비슷한 속도로 따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골백 번 새로운 문제집 푸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파트 3, 4는 앞으로 패러프레이징 꼭 정리하시고 특정 문제에서 너무 강력한 미련을 두지 않고 빠르게 다음 문제로 또 눈이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의 변환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대비 특강이 있거나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